자, 120살까지 산다고 했는데 이제 20살이 아직 안 됐어. 100년 동안 우리의 환경과 과학기술과 의료 기술은 발전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네. 안경 썼잖아. 네. 나중에는 안경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그 렌즈가 눈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공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밤새도록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본인들이 19살, 20살 때 어떤 사람은 왜 재수해서 좋은 학교 가려고 하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있으면 앞으로 니네 팔자가 단순히 10년, 20년이 아니라 너희들 팔자 100년, 200년, 300년이 달려있는 일이라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농업학교에 와서 임업과 농업을 배우고 있죠. 네. 그런데 왜 배워요? 예? 너희가 배우고 싶어서? 우리 아들내미한테 물어봤더니 돈 벌려고 배운대.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배운대. 그치? 사실은 그렇잖아. 생존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근데 생존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생존도 경쟁이야. 그치? 경쟁이고 과연 내가 지금 판단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만 내가 뭘 공부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너희는 지금 배우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의 일들을 배우고 있어요. 내가 오늘 사실은 이 학교에서 이 시간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한테. 왜? 내 딸내미하고 같은 나이들이거든? 내 아들도 뭐 조금 형이지만 똑같은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미래 농업은 어떻게 될 거라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니네들 인생, 니네들 팔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가늠을 해보자는 얘기야. 여기서 굴삭기 면허 딴 사람 아니면은 불도저나 농기계 막 이런 거 자기 따시는 분 미래에는 그 굴삭기가 정말 사람이 뭘까요? 아니요. 아니죠. 지금 자동차도 뭐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 그러면은 만일 여러분들이 농장을 꾸미거나 임업 관리를 한다, 살림 뭘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런 기계라든가 엔진이라든가 이런 걸 배워야 해요?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래가 딴 학교들의 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을 구태의연하게 이어받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힘이 될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히 난 학교에서 시간만 가면 난 졸업해 이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그 그룹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죠.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예견의 힘이에요. 눈의 힘.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지금 농가수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 경기에 50%가 넘었어, 인구가. 지방은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그리고서 농촌 인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뭐 농사를 짓는데 다수학이라는 걸 하는데 품종, 환경, 기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환경을 갖다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 품종이나 기술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에는 단순히 토양이다, 일조량이다 이런 게 아니라 유통 조직과 행정 환경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단순한 현재의 공부가 아니라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가늠해 두고서 내가 뭘 준비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실은 나는 좀 나이들이 많으신 분들을 가르쳐요, 사실은. 저한테 공부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배우고 있거든요. 거의 정년하시는 분, 60에 가까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인생 2모작, 내가 여기 오느라고 1모작을 했는데, 왜냐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사회 나간다는 건 1모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1모작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인생 2모작은 미래를 모르면 쪽박찹니다. 무슨 얘기냐?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 동네에도 보면은, 어디 회사 다니셨다가 오셔가지고, 집 잘 짓고, 멋있게 짓고서, 그러고서 살다가 잘 적응 못하고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귀농 실패자들 계시죠. 이런 트랙터도 있죠.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사람이 타는 캐빈이 없잖아. 사람이 타는 공간이 없잖아요. 이미 이런 기계가 실제로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트랙터 배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기초적인 아주 조금은 배워야 해요. 이 기계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어떤 작용이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다른 전자만 공부한 사람은 농업에 맞는 프로그래밍을 못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농업에 대한, 임업에 대한 기술을 알고 현장을 아는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해줘야만이 맞겠죠. 사실은 농업이 돌아가는 원리를 배워줘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한다는 거지. 지금 이 도로를 보자고요. 학생들이 걸어다니는 길인데 옛날에는 녹록길을 2m로 했었습니다. 그때는 경운기만 다니려고. 그죠? 근데 어느 날 농촌에도 자동차가 막 트럭이 다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넓혔어요. 2.5m, 3m. 근데 요즘은 도로폭이 4m 이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농촌에 인력은 줄어들어요. 농촌은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기회가 어떤 기회가 오느냐? 일본이 지나갔던 길이 그대로 온다는 얘기예요. 일본에는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보통 뭐 천마지기 막 이런 식으로 줘요. 국가에서 밀어주고. 그런 시기가 여러분의 시대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기회가 오는데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는 여러분의 능력인 거예요. 그죠?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싹 내 코 앞을 스쳐 지나가는데 못 잡는 거지. 준비하고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거고. 자, 무인 제축이라고 태양광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막 젓가락 갖다가 짝가닥 제낍니다. 이미 이렇게 무인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경북 쪽에 지금 막 노지 스마트 영농을 갖다가 모델을 하고 있죠.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이든 임업이든 무인 기계화가 된다는 거죠. 자, 학생들이 지금 굴삭기를 여학생이 하는데 조이스틱으로 하죠. 조이스틱으로. 굴삭기를 갖다가 화면을 보면서 저 3km 밖에 사무실에서 시원한 데서 에어컨 틀어놓고서 화면 보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화면 보면서 게임하듯이. 여학생들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카메라가 딱 보면서 기계는 그냥 무인이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올 거예요. 이 캐빈 공간은 사실은 사람이 타서 해도 될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자동 무인으로 다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런 기계들이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자동차가 있는데 덤프차가 있는데 운전석이 없잖아요. 이게 볼보에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무인화 된다는 얘기는 도로에서 수많은 환경 속에서 많은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피해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농장에서는, 공사장에서는 그 많은 지작물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일단. 그죠? 들여받아야 나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기가. 여러분들 자동차 광고하면서 무인 자동차 시대 여러분들 라디오로도 듣고 막 하잖아요. 뉴스로도 보고.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온다. 여러분들이 농업이든 임업이든 할 때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뭘 준비해야 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경북에서 생각하던 노지의 무인화 할 때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합의는 되셨습니까? 귀농을 하신다고 할 때 내가 물어요. 그랬더니 예, 합의가 될 때 부부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또 다시 그러면은 만일 지금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데 나중에 더 늙어서 몸이 아파, 나이는 먹잖아요. 노동력이 상실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또 다시 묻습니다. 응? 그리고 다음에 묻는 게 뭐냐? 자식이 와서 거기 농사 짓는데요? 라고 난 묻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녀들과 그 노부부와 합의는 다 되셨습니까? 좋아요. 자식 때까지는 좋다고 합시다. 손주 때는 다시 들어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대답을 못하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한 사람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뭐? 내가 농사를 짓는데 단순히 그냥 뭐 10,000평, 20,000평 이렇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수백만 평을 농사 질 수 있는 그 기계가 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도 어떻게? 무인 기계화해서. 그게 또 어떻게? 여러분은 젊잖아요. 젊은 청년들, 뭐, 농업이든 임업에 지원금이 굉장히 많아요.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가에서 더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단순히 직장에 취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도 혼자 하기 부담되니까 요 그룹 5명, 요 그룹 5명, 별개로 다 창업할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안동시에다가 안동시 청년 귀농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귀농은 아니어도 우리가 정착하겠다는데 도와주시오 라고 했을 때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죠. 안동에서 안 도와주면 옆에 청송군에다가 얘기하는 거야. 청송에다가 나 안동에 살았는데요, 짜증나서 여기 청송으로 올까? 아니면 나 저쪽으로 영천으로 갈까요? 얘기하면은 도와주겠죠.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결국 미래농업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과원이나 농장이나 산지, 임지를 갖다가 형태적 변화나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즉, 야, 나무 베내고 벌목하고서 토목공사 했어. 그 다음에 땅 뒤집어가지고 거름 집어넣었어. 뭐 이런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데이터와 네트워크가 AI를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호두산업과 함께 근무를 하든지 함께 연계해서 농사를 짓든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든지, 응? 그런 거예요. 노동을 이 분업화하게 되면 전문성이 올라가고 효율성이 올라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귀농 교육을 받으러 가요. 그 기술센터라든가 이런데.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농사를 이렇게 지시고 나중에 가서 블로그 작업 가르쳐줘요. 즉 네가 농사 져가지고 네가 블로그에 올려서 네가 잘 팔아먹어. 우린 몰라.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새벽같이 가가지고 일을 하고서 낮에 또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한 다음에 저녁 때 막걸리 한잔 마시고서 블로그 작업 어떻게 해?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서로 몇 명이 모여서 분업화한다고 하면, 그렇죠. 전문성이 올라가죠. 그리고 효율성이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농사는 우리 석현이가 다 졌어. 근데 우리 예쁜 여학생이 좋은 목소리에 예, 저희 농장이 여기에요. 우리 안동 무슨 농장입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아주 계속 전화를 받아주고 응대하면서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감성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블로그 작업도 예쁘게 하고. 그럼 분업화되죠. 전문화되죠. 이게 조직화예요. 조직화. 바로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미래가 있다. 그리고 미래 농업은 어디 있느냐? 자본과 노동에 합해졌을 때 나타나요. 여러분들 요즘 스마트팜이라고 유리온실 막 짓고 있는 거 견학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이런 얘기 뭐 들어봤어요? 그런데 한번 잘 봅시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자 여기 유리온실을 졌어요. 잘 져진 유리온실입니다. 하고서 해석가치도 갖추고 막 했대요. 여기는 네덜란드입니다. 이 아줌마 사진에 많이 나와 있죠. 한국 사람이 견학을 갔어요. 막 쭉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뭐 같이 옆에 이제 직원들 식사도 하고 하는 커피도 마시고 하는 공간이에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했죠. 에? 똑같이 저 사람들한테 전수를 받아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와서 져줬어. 근데 문제가 생겼대. 무슨 문제인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덜란드는 여름에 27도. 시원하죠? 겨울에는 영상 8도야. 영하도 안 내려가. 온도 편차가 약 20도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한국에 내가 살고 있는 충남 부여에는 여름에 38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는 몇 도까지 올라가? 37도까지 올라가? 응. 그래. 우리 지역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갑니다. 여기는 영하 15도 내려가? 네. 자, 그럼 약 48도가 편차가 나죠? 유리온실 만들면 어떻게 돼요? 보온이 안 돼요. 온도 편차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온도 편차가. 그리고 이 네덜란드에서는 지하 2km에서 97도의 뜨끈뜨끈한 물을 갖다가 퍼줘요. 이거는 네덜란드에서 파주는 것도 아니고 유로에서 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가가. 그래서 유리온실을 졌다가 실패한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서 농사 짓는 사람들 유리온실 질 거예요? 짓지 말아야 해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안 돼요. 그것을 제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줬어요. 농가들 같이 이제 유럽 견학을 갔던 사람이 얘기를 해줘서 왔는데도 농업 정책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농업 정치는 또 다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돈을 써야 하거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기회가 있는데 농사에는 기회가 없고 농업 경영에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1년에 얼마 정도 벌 것 같아? 연수익. 3. 응? 5. 거기에 곱하기 동그라미 하나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많이 벌죠? 많이 벌어요, 나. 지금 여러분한테 여기서 1시간 내가 떠들어 주는 거 있잖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농촌에는 기회가 있어요. 저도 IMF라는 얘기 들어봤죠? 예전에 IMF 때 한번 사업에 망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가 많은 돈을 까먹고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10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여기에 온 겁니다. 1년에 저희가 땅을 매입해 가는 게 몇만 평씩 막 사가고 있어요. 무엇을 받느냐? 난 농사를 본 게 아니라 농업 경영을 본 거예요, 경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살림 쪽이든, 즉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하지 창피하게 월급 몇 푼 받고서 나 시간 때우고 그냥 월급이나 받겠다라는 그런 작은 마인드라면은 꿈이 없는 거야. 하지만 농업 경영을 보고 내가 언젠가 노력해서 경영자가 되어야지. 그리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배워가지고 내가 또 독립해서 내 사업체를 만들어야지. 라는 목표의식이 딱 쓰는 순간 여러분들이 돈이 눈앞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돈 버는 게 취미인 거야, 이제. 취미로 돈 버는 거야. 생존을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취미로 얼만큼 벌까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19살, 20살짜리한테 누가 몇억 혹은 몇십억을 갖다가 빌려줄까? 안 빌려주죠. 그러나 여러분한테는 기회가 있어요. 왜? 우리 같은 회사가 있거든. 우리 회사에는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안 빌려줘. 하지만 우리 회사는 부동산도 다 재산이 있단 말이야. 투자자 펀딩이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농업 펀딩이 들어와요. 응? 그리고 여러분 같은 젊은 인재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응?
농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 그룹핑이 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 나 안동에서 떠나기 싫어요. 그럼 안동 근처에 가까운 데에 어떤 농장을 만들어서 이 그룹이 한번 해봐라. 어? 이런 어떤 계기점이 만들어지는 거야. 즉 이제는 노동력과 그러면서 기술을 또 우리가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야, 이건 기술이 이거야. 이건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처리해. 하면서. 즉, 노동력과 자본과 기술과 함께 투자되어서 이루어지는 미래 농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해도 되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팀을 짜도 됩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지금 눈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보면은 놓치는 거죠. 근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눈앞에서 바로 오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제 우리 이사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막 뭔가에 대해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한 건이에요. 이건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묘목을 갖다가 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하는데 한 건에 지금 얼마의 금액이 왔다리 갔다리 하냐면은 약 230억. 230억. 응? 참 무서운 얘기죠. 네. 근데 그걸 내가 키우지도 않아. 제3국에다가 오다를 주어. 인건비 싸고 땅 넓은 나라 많잖아요. 네. 아, 쉽게 얘기해줄게. 여기 중국. 가까이 있잖아. 중국에다 오다 줘서, 야, 니네가 만들어. 대신, 난 농업에 삼자무역을 하는 겁니다. 내가 파는 거죠. 대신 기술 관리는 내가 해줘. 우리 회사가. 이해됩니까? 재배법서부터 모든 것에 그 보증서부터 전부 다 신뢰도로 파는 거예요. 기술력과 신뢰도를 파는 것이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마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그렇죠. 50%라고 보면은 괜찮죠? 그냥 200억이라고 하면 100억이 남잖아요. 1년에. 한 건에. 네. 괜찮죠? 그러면 해볼만 하겠죠? 네. 즉, 네덜란드가 농산물을 수출을 하는데 본인들 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몇 프로나 돼요? 아주 조금이에요. 삼자무역을 합니다. 삼자무역. 곡물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걸 트레이딩을 하는 거야. 무역을 다시. 우리나라는 땅이 좁죠. 땅이 좁죠. 그리고 인터넷은 좋고 여러분들 머리는 좋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노력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임산물이든 농산물이든 과연 내가 생산해서 팔아야 하느냐? 그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다만 있으면 내가 보증해서 팔 수 있는 신뢰성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브랜드 가치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글로벌로. 그렇다고 요즘은 그 나라 가지도 않아요. 요즘 카메라가 다 잘 되잖아요. 그래서 오다만 넣으면서 다시 선매입하고 곡물량, 데이터죠. 이제 곡물량의 데이터를 확인하고서 관리성을 보고서 나중에 팔릴 게 얼마 정도에 팔리겠는가 예상치를 해서 펀딩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곡물 시장이에요. 그죠? 곡물 투자고, 선물 시장이죠. 여러분이 뭘 공부해야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조금 개념이 달라지죠. 예전에 이제 그것을 단순히 혼자서 하려고 하면 돼요. 지금 우리 회사 얘기를 해준다면은 우리는 법인화되어 있습니다. 법인화되어 있고 왜 그랬느냐? 첫 번째, 옛날 공산주의 농업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노동의 나태함이 나왔어요. 똑같이 내가 열심히 했어도 빵 한 쪼가리 주고 나 놀았어도 빵 한 쪼가리 줘. 그럼 누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억울하죠. 그렇지? 근데 민주주의 농업 경영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의사 결정의 왜곡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300평 농사를 져. 그리고 이 사람이 3,000평 농사를 져. 이 사람은 3만 평 농사를 져.
근데 머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야. 뭔가 의결권을 할 때는 머리 한 사람으로 가잖아요. 농사채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33,000평하고 300평하고 어떻게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 농업 정책의 방향에 가는 것을 관심도 없어요. 그죠? 그냥 3,000평이나 3만 평 정도 지어야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정책이 한쪽에 치우치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왜곡이 나왔단 말이죠. 민주농업도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 농촌에 이 농업에 대기업들이 뛰어들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은 거 알아요? 근데 농민들이 데모하지. 응? 저기 전라북도 익산에다가 딸기 농장을 갖다가 딸기 하우스를 갖다가 엄청난 규모로 하려고 동부팜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 농민들이 길 다 막고 데모했어요. 대기업이 그것까지 하면 어떻게 하냐, 농사까지 하면. 그렇죠? 생존권이 위태하다라고 했습니다. 한데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펀딩을 받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모여가면은 어떻게 된다? 그런 저항이 없습니다. 그죠? 저항도 없고 대규모 농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본과 마찬가지로 노동력과 기술과 데이터, 시간도 자산인 거예요. 돈만이 자산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청춘을 걸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 일이 바로 자산이다. 노력도 자산이고 시간도 자산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미래의 농업은 조직화, 규모화, 자동화, 법인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전부 다 합쳐져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책을 좀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데도 전문화를 해. 아마 여기서 우리 학교에, 우리 회사에 오는 사람들 중에 조금 운이 좋은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박사까지 난 그대로 계속해서 만들어줄 겁니다. 종현이도 야간 그 방통대 다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까지 다 보낼 거고, 박사 논문은 내가 만들어줄 거예요. 저한테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현이도 이렇게 책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도 이런 책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지금 제가 이제 평소에 하고 있는 교육들, 여기는 외국이죠? 외국이죠? 외국 사람들이죠? 외국 가서도 이렇게 이제 좀 강의를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하고.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나 만들어낼 거예요. 나는 이 사진이 빨리 안 받아. 그래서, 참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강사를 키워내야 하고, 또 유튜버로서 좀 만들어내와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카페에서도 이렇게 인터넷, 지금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네트워킹이죠. 데이터, 기술, 그 다음에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회원수는 어떻게 돼요? 한 10,000명 정도 가까이 가죠. 말 안 들으면 잘라가지고 이렇게, 원래 10,000명 넘었었는데, 확 잘라버려요, 가끔. 그래서 이제 쭉쭉 빠지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사원은 대대로 더불어 수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배우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농가들을 다니면서 이제 현장 지도해주고 있죠. 근데 호두나무가 굉장히 작죠? 사과밭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호두나무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얇고 아주 빨리 열리는, 그리고 많이 열리는 나무를 갖다가 취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회사가 빨리 커지는 이유가 뭐냐? 전 세계에 미국에도 없고 유럽에도 없습니다. 아니요. 중국에서 발생이 됐어요. 불과 30년 전에. 근데 중국은 그 나라 땅도 넓고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서만 알록알록 하고 있었어. 그걸 발견해서 제가 우리나라에 갖고 왔고, 어느 순간에 이걸 가지고서 내가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다가 얘기하는데, 아까 얼마라고 했죠? 230억짜리 거래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한 건에. 예?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바로 제 2차 새마을운동을 준비할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여러분 스스로 만들던 어떤 사람들과 만들던 주주 농업을 시작해서 DNA 농업을 하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농업을 해야 합니다. 이 프랜차이즈 농업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보죠? 농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살림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게 바로 프랜차이즈 농업이에요. 어떻게 생산하느냐? 생산 이력제가 쭉 올라가잖아요. 유기농 친환경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판매까지 프랜차이즈화 하는 거죠. 응?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는 제일 중요한 게 인성이에요, 인성. 응?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이 내가 IMF 때 폭삭 망해가지고 빚밖에 없었어요. 빚 갚는데 거의 10여 년 걸렸어요. 다 갚았지만. 폭삭 망해가지고 마지막에 핸드폰에다 써놨던 난 지금 자살까지 해봤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응? 그때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좌우명을 바꾼 겁니다. 긍정적 사고와 합리적 언행. 그러고서 맨 땅에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저는 사실은 외국어를 좀 잘해요. 그런데 제가 언제 시작했느냐? 제가 번역도 하고 다 하는데 40살에, 40살에 시작했어요. 40살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40살에 시작한 사람도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전문 서적을 다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더 젊잖아. 더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시작하면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언행의 일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연결성, 대를 이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회사 전무님이신데 전무님이세요. 근데 워크넷을 보고서 우리 전무님이 워크넷을 보고서 이력서만 딸랑 넣고 취업수당 받으려고 회사 출근 안 하려고 워크넷만 딱 해서 이력서만 내고 사인만 받아가려고 갔다가 우리 회사 전무님이 되셨고 올 가을에 차기 저 이후에 대표이사님 되십니다. 즉 우리 회사는 가업이라고 해서 뭐 가업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계속해서 자회사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농장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농장 자체가 또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어요. 자법인들이에요, 전부 다. 즉 농장주 하나의 또 대표이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내가 팀을 묶어서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